오늘은 이 성자가 된 청소부에서 네 번째 단편 소설 연꽃처럼 피어난 영혼을 읽겠습니다. 너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환상에 불과하다. 운명이 너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집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너의 인생에 나타난 것이며 그녀의 죽음을 통해 너는 집착에서 떠나 초연해지는 것을 배웠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며 그 상태가 바로 신의 상태이다.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찾은 성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신비한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 성자 바바 순다르나트. 연꽃처럼 피어난 영혼. 라스타는 인도 중앙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다. 이곳은 한때 외국 세력에 대항하여 수차례 전쟁을 벌인 용감한 라지푸트 왕들의 중심지였다. 영국 통치 기간 중에도 라자스탄의 몇몇 지방은 독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독립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라자스탄 사람들은 키가 크며 힘이 세고 몸집이 단단했다. 이들은 타고난 전사이고 기마병이다. 이들의 생업은 본래 농업이었지만 비가 워낙 적게 오는 탓에 농부들은 주민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농사를 짓지 못한다. 강우량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밀과 옥수수, 조, 이집트 콩 등이 이 지방의 곡식이다. 라자스탄의 서쪽 지방은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다. 그 대신 대리석과 석고 등의 광물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장인이 많고 주민 대부분이 조각, 세공, 직물, 자수, 제지, 도예 등의 솜씨가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한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라자스탄 지방은 심한 가뭄에 타격을 받아 사람과 짐승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잇따른 전쟁은 민심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용감한 무자계급들은 또다시 라자스탄을 일으켜 세우고는 했다. 라자스탄이 가장 심한 가뭄에 시달린 것은 영국 통치 기간인 1930년대였다. 2,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모든 강과 우물은 바다까지 말라버렸다. 곡식과 풀들도 죄다 죽었다. 각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은 주민에게 식량과 물을 마련해 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떤 노력도 헛일이었다. 왕들은 속수무책이 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탈과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사람들은 집과 땅과 대부분의 재산을 버려두고 살 곳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다. 노약자들은 뒤에 남겨졌다. 모두가 우선 자기 목숨이 급했던 것이다. 라자스탄의 각 지역마다 매일 수천 명의 주민이 마을을 떠났다.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탈 것이 없는 사람은 걸어서 끝없는 피난 대열을 이루며 이동을 했다. 그 중에 한 대열 속에 어떤 여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6살짜리 소년이 있었다. 사람들 모두가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살 곳을 찾아 피난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소년과 여인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여인의 빠른 걸음을 따라갈 수 없어 뒤로 처지자 소년은 다른 여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가끔 친절한 사람들은 소년이 지친 것을 알고 등에 업어주기도 했다. 소년은 너무 지쳐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라자스탄 지방은 여러 왕들이 제각기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라자스탄 주민에게는 식량을 공급할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라자스탄의 외곽 지역에 대형 캠프를 여러 군데 설치하여 피난 오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마련해주고 식량을 원조했다. 콜레라와 천연두의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영국 정부는 나라 전체에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텐트마다 의사와 적십자 회원들,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대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찰한 뒤에야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을 허용했다. 6살 먹은 소년이 끼어있는 피난 대열도 드디어 캠프에 도착하여 쉴 곳을 배당받았다.
급식소에서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대열 중간에 어떤 여인 뒤에 서 있었다. 차례가 되어 급식소 앞에 섰지만 키가 작아 배급자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녀는 음식을 배급받지 못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대열에 서 있던 여인이 소년이 우는 것을 보았다. 여인이 꼬마를 달래며 물었다. 고팔, 무슨 일이지? 음식을 받지 못했니? 소년이 대답했다. 예, 배가 고파요. 여인은 소년을 안고서 배급자에게 고팔의 몫을 달라고 말했다. 배급자는 어른이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을 고팔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여인도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고팔을 자기네 텐트로 데려갔다. 고팔은 그의 본명이 아니었다. 그 여인이 그를 크리시나 신의 어렸을 때 이름은 고팔로 불렀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고팔로 부르기 시작한 것 뿐이었다. 이제 고팔은 방법을 알았다. 음식을 배급받을 때마다 여인들 뒤에 서 있다가 차례가 오면 자기를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얻은 음식 중 남은 것은 그 여인에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몇 명의 여인과 함께 살았으며 사람들한테는 자기 이름을 고팔이라고 소개했다. 고팔은 무사계급 출신이라서 몸집이 크고 무척 미남이었다. 그의 부모는 농부였는데 둘 다 재난을 피해 마을을 떠나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때부터 고팔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고팔이 소속되어 있는 피난 집단은 우타 프라데시 지방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우타 프라데시는 인도에서 가장 땅이 비옥한 지방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의 농장과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피난 행렬은 몇 개의 작은 단위별로 나뉘어 우타 프라데시의 각 도시와 마을로 흩어졌다. 고팔은 노약자들로 구성된 팀을 따라갔다. 그 팀은 베나레스시로 가기로 결정했다. 베나레스는 힌두교의 성지로 유명한 도시이며 사람들 사이에는 베나레스에서 죽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퍼져 있다. 그리고 베나레스에게는 누구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인도 각지에서 몰려오는 성지 순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 노약자 단체가 베나레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고팔이 이 단체를 따라 나선 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라서 걸음이 느리고 정이 많고 서로 의지하기 때문이었다. 고팔은 단체를 따라 베나레스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혼자 활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은 돈과 음식을 적선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단체를 떠나 순례자들이 성스러운 목욕을 하는 겐지스 강가의 가장 번화한 길목에서 살기 시작했다. 베나레스는 오랜 옛날의 미즈 시대에서 전해오는 각종 지식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뛰어난 지식인, 성자,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곳은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순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과부들과 요가 수행자들이 영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 또 이곳은 황소를 타고 다니는 시바신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 사찰마다 부자들이 황소를 기증해서 수백 마리의 황소들이 시내 중심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 뒤에서는 도둑과 소매치기, 사기꾼 등 온갖 종류의 질 낮은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거지들의 천국이다. 이곳에서는 구걸하지 않고서도 적선을 받을 수 있었다. 고팔은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줄곧 구걸을 해서 살아온 터라서 구걸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거지들이 길 양쪽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장 큰 시바 사원 앞에 서기 시작했다. 모든 순례자들이 사원으로 들어가면서 거지들에게 적선을 베풀며 사원을 나올 때에도 사원에서 가지고 나온 과일이나 사탕 따위의 곡물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온 것이었다. 가끔 부자들이 모든 거지에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담요 한 장씩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름에 입을 옷까지도 선물하곤 했다. 그래서 거지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안히 살 수 있었다.
고팔은 베나레스에서 무척 행복했다. 아침에 돈, 과일, 음식, 사탕을 얻고 나면 하루 종일 겐지스 강의 목욕 장소에서 다른 소년들과 뛰어놀곤 했다. 그는 친구들이 오렌지 빛깔의 승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절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호기심이 나서 그는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친구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돌을 닦은 수도승들이야.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절을 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야. 고팔은 오렌지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찰 안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렌지 승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그는 대단한 존경심을 품고 절을 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5년이 지났다. 이제 직업을 구할 만큼 성장했는데도 고팔은 여전히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고팔이 거리에 서 있는데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르고 오렌지 승복을 입고 오렌지 터번을 쓴 키 큰 남자 하나가 손잡이가 은으로 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갔다. 그는 떡 벌어진 가슴에 강한 체구였으며 걸음걸이가 코끼리 같았다. 고팔은 평소처럼 그 수도승에게 합장을 하고 길에 서 있었다. 수도승은 그를 흘낏 쳐다보고는 사찰로 들어갔다. 충분한 과일과 사탕과 돈을 얻은 다음 고팔은 거리를 떠나 겐지스강의 목욕 장소로 갔다. 사찰에서 나온 그 키 큰 수도승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다가 목욕 장소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아까의 그 소년이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사탕을 먹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도승이 다가가자 고팔은 무척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장을 했다. 수도승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라자스탄 지방 출신인 것 같구나. 소년이 말했다. 예, 사람들과 함께 라자스탄에서 왔어요. 함께 떠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수도승이 물었다. 너의 부모는 어디 있느냐? 고팔은 말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여행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수도승이 말했다. 아, 그렇다면 너는 혼자구나. 아니면 친척과 함께 살든지. 사는 곳이 어디냐? 고팔이 대답했다.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아요. 혼자 삽니다. 저쪽 거리 구석이 보이죠? 그곳에 넓은 탁자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탁자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시내는 너무 뜨겁고 하루 종일 시끄럽죠. 여기는 밤이 되면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자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강에서 함께 놀 친구들도 있거든요. 스토승이 말했다. 나는 겐지스 강 건너편에 조그만 마을을 하나 가지고 있단다. 그곳에는 내 또래의 소년들이 많이 있지. 그곳에도 강이 하나 있어서 소년들은 헤엄을 치거나 작은 배를 타고 논단다. 말도 여러 가지 있지. 소년들은 말을 끌고 밀림으로 가서 풀을 먹이지. 젖소도 여러 마리 있고 과수원도 하나 있단다. 주민들 모두 아름다운 오두막 집을 갖고 있지. 모두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살아간단다.